이분은 H2 비자였어요. 방문 취업 비자고 음주운전으로 해서 벌금이 500만 원 정도가 나왔던 사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한준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출입국 사범심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외국인은 한국인과 달리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고 형이 집행됐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사범심사라는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지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지금은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바뀌었는데요. 여기 가서 이 사람을 한국에 체류를 시킬 건지 아니면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통해서 한국에서 내보낼 건지 이거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사범심사할 때 사범심사 기준은 뭘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입니다. 이게 출입국에서는 일반 범죄와 중대 범죄로 나뉘는데요. 일단 중대 범죄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대 범죄는 뭐냐면은 내란, 외환 이런 것도 있는데 가장 많이 연루되는 범죄는 일단 성범죄, 그리고 두 번째는 마약 범죄,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은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량이 좀 약하더라도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제가 표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참조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검찰의 처분이 있다고 하면 그 검찰 처분의 내용이나 판결이 있다고 하면 그 판결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벌금형인지 벌금이 나왔다고 하면 이게 500만 원 이상인지 500만 원 이하인지, 그리고 징역형이 나왔다면 형량이 얼마인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범심사를 받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한국에 왜 있어야 되는지를 충분히 소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다고 하면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출입국에서 자료를 먼저 찾아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 배우자가 있거나 어린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은 부양할 노모나 노부가 있다라고 하면은 더 한국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 좀 소명이 되겠죠. 그리고 한국에 직장에서 수년 동안 근무를 잘 했는데 순간적인 실수로 이런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좀 참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범죄의 내용을 충분히 소명을 해야 됩니다. 억울하게 형량이 좀 높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 공통점으로 살펴보면 형사재판이나 형사 절차에서 제대로 소명을 안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가 어떻게 연루가 됐고 내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 제출한 의견서라든지 양형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출입국에 제출을 하시면 이 부분도 충분히 참작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탄원서입니다. 저는 탄원서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졌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입국 사범심사를 하는 실장님들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사범심사 할 때 탄원서를 잘 살펴보시냐라고 여쭤봤는데요. 이분 답변은 살펴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탄원서를 외국인이 받아올 정도라고 하면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끈끈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끈끈한 분들이 다시 실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탄원서를 자기는 꼼꼼히 살펴본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탄원서를 갖다가 준비를 많이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수행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분은 H2 비자였어요. 방문 취업 비자고 중국인이셨는데 음주운전으로 해서 벌금이 500만 원 정도가 나왔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분이 형사 사건을 저한테 맡기지 않으셨고 혼자 어떻게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벌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500만 원 벌금이 나왔을 경우에는 무조건 강제퇴거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 사범심사를 의뢰하셨는데 제가 이분 가족관계를 보고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배우자가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결혼 날짜를 잡으셔라 해가지고 예식장 계약서라든지 이렇게 결혼 예정이라는 점을 청첩장 등과 함께 충분히 소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특별한 전과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탄원서들을 제가 다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한국에 다른 가족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양을 해야 된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을 하셔서 단순히 경고 조치로 끝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오바가 되다 하더라도 사범심사에서 소명을 잘하면은
충분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사법심사로 구제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으로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단언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범과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 사범 관련 소송으로는 패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소송으로 갔을 때는 구제 방법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범심사의 모든 거를 다 쏟아 부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이렇게 사범심사를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사범심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